네. 오늘의 인문학은 다른 게스트분을 초대했는데요. 우리 김하진 씨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가져온 주제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8살에 이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홈 프로텍터를 지금 역임하고 있는 김하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예. 오늘의 주제는요. 제가 조금 예민할 수도 있지만 얼마 전에 제가 되게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 요즘 대한민국의 특히 남성들은 예전 같은 저희 윗세대 아버님들 보시면 얘기 들어보면 지하철에서 타고 있다가 힘들어 보이는 여성분이나 할머니나 이제 할아버지 있으면 선뜻 이렇게 양보해 주시고 우리한테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항상 말씀해 주시고 우리한테 교육하셨잖아요. 그러셨죠, 다들? 네, 근데 요즘 20대 청년, 30대 청년, 40대 청년분들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가끔씩 보이는 남아있는 자리는 임산부 배려석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온 문제일까, 과연 이게? 문제일까? 아니면 어디서부터 온 이렇게 현상일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게스트분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저도 그때 교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는 그 20대 남성들의 보상 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리 얘기를 하고 들어가면 저는 정치 성향이 완벽한 중도입니다. 완벽한 중도. 저랑 오랜 친구인 준범 씨도 아시겠지만 완벽한 중도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젠더 갈등으로 이렇게 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 분의 말을 이제 제가 딱 캐치를 해서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도 약간 요즘 젊은 세대들은 윗세대한테 받은 게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힘들게 막 일하고 막 힘들게 그 사회에서 싸우고 와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당연히 난 힘드니까 앉아 있는 게 난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듣고 이게 왜 문제지? 이게 왜 의문을 가질 부분일까라는 대답을 좀 하긴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일단은 제 생각입니다. 음. 성민 님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게 사실 뭐 그렇게 조심스러운 주제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기존에 있었던 뭐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보다는 사실은 이 사회가 공동체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시는 교수님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은 페미니즘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건 남성이 여성을 배려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사회로서 그 향촌이라든가 이런 걸로서 구성됐던 사회였죠. 하지만 산업화와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됨으로써 이 공동체 사회가 파괴가 되고 이 개인주의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 들어오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하진 님이 말했던 것처럼 비슷한 거였죠. 당장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거나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하는 것 자체가 개인주의에 따르게 된다고 하면 이건 의미가 없는 행동인 거죠.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생각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 이건 단순히 20대 남성이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사실 뭐 20대 여성이나 뭐 30대 여성분들도 전 그런 분들을 왕왕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뭐 젠더적으로 끌고 오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공동체에 대한 뭐 음. 분해 아니면 뭐 해체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교수님의 말씀을 하셨을 때 저도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교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방점은 그런 것 같았어요. 20대 남성의 극우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 지하철에서의 자리 양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 경험상에 빗대어 보았을 때 물론 내가 힘들어서도 가장 지배적이지만 그 양보를 해야 한다라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양보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이제 안 해도 된다로 조금 음. 당위성을 채워주는 그게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릴 때 지하철을 탈 때만 해도
스마트폰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뭐 지하철 안내 방송에서 그런 게 나왔을 거예요. "신문은 반으로 접어서 읽으세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뭐 그냥 멍 때리면서 가거나 아니면은 신문을 보거나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서 있는지가 볼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스마트폰이 이제 생기면서 다들 시야가 한쪽으로 쏠리고 아래로 쏠리다 보니까, 그래서 양보라는 게 조금 없어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좀 얘기 드는 게, 세대의 세대 갈등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때 이야기했던 방점은 그 20대 남자의 극우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게스트분께서는 어느 방향으로 좀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나요? 사실 그게 떼어낼 수가 없는 게, 남자 여자를 일단 이분법을 시작해 버리게 된 게, 사실 저희 딱 하성민 군과 이제 하준범 씨, 저 이렇게 세 명이 나이대가 비슷하잖아요. 성인이 되면서 옳고 그른 게 아직 우리 뇌에 뭐가 옳고 어떤 게 그르고 어떤 게 내 생각이고 어떤 게 내 정치관념과 맞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우리는 학교를 들어와서 이분법이 돼버렸고, 이게 나쁜 거다, 이게 좋은 거다라는 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SNS나 주변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항상 들어왔었어요. 저는 그랬었거든요. 아니, 그래서 저는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 극우들의 성향을 진짜 절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먹고 어 20대 중반 후반으로 이렇게 후반으로 들어섰을 때, 물론 전 진짜 이제 완벽한 중도기는 하는데 극우까지는 아니라도 우쪽도 이제 이해가 되고 좌쪽도 당연히 예술하는 사람이니까 이해가 돼버리게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떼어낼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남자가 앉아 있었다라는 말을 해버리게 되면, 그 남성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어 그런 극우, 좌 이런 거 얘기는 떼어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뭐랄까, 나는 개인적으로 극우라는, 그러니까 그 모든 정치 싸움이나 담론 싸움은 이제 기표에 의한 거니까, 그 말 무엇을 이제 호명하는가에 따른 거니까, 이야기하자면은 극우라고 하는 것이 나는 마음에 안 든다 이거야. 왜 극단적인 우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극우라고 하느냐? 그 사람들은 논리도 없고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우 쪽에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그 사람은 우파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그 단어 안에 함의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들은 논리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논리가 없고 그들만의 생각에 갇혀 있고 그들만의 담론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사실 담론에 갇혀 있을 수는 있지만 대화하려는 어떤 제스처가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 극우, 그러니까 그들만의 세계에 갇혀버린, 그러니까 우도 아닌 거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극우라는 말이 조금은 바뀌어야 된다. 이상 집단으로 이상 집단을 의미하는 말로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뭐 극좌도 마찬가지일 테겠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게 구구라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그냥 전 어떤 정치 집단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음. 처럼 그 형이 기표기 같은 거 얘기했으니까, 어제 제가 그 독서 모임에서 어떤 여성분이랑 페미니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페미니즘을 하신 분에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여성을 억압하는 주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남성이라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분이 저에게 물어봤죠. 남성을 억압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여성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우리는 우리의 적을 제대로 상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말로 여성을 억압한 게 남성일까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어떤 정치 권력이 만들어낸 그 프레임 속 안에서 그 남성이라는 그 기표를 집어넣은 것이지, 그게 남성이 억압한다? 라고 보면 굉장히 어려워. 뭐요? 왜냐면은 실제로 그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남성은 아니란 말이죠. 여성도 있을 것이고 뭐 다른 뭐 젠더적인 어떤 이슈가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여튼 그 논리를 계속적으로 기득권이 가져가는 이유는 그들이 그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권력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얻는 이득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실 젠더 이슈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남성과 여성은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보완해 주는 존재지 그것 때문에 싸우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저희가 예전에 플라톤의 향연에서 나왔던 그 제자가 했던 말 중에
우리는 네 개의 팔, 그다음에 네 개의 다리, 두 개의 머리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서로가 잘라져 버려서 그 짝을 찾기 위해서 계속 찾아다니는 존재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짝을 찾아다니는 존재가 어느 순간부터 서로가 만났을 때 칼로 서로를 찌르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등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극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적을 제대로 상정하지 못했다. 자신의 적은 여성이 아니라 특히나 남성주의나 뭐 마초이즘이 팽배한 쪽의 극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은 자신의 적이 여자가 아님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페미니즘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적이 남성이 아님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스펙타클라 얘기하는 그 사회 안에서 우리를 눈 가리게 하고 귀를 막아버리는 그 존재를 적으로 상정하고 정말 제대로 싸울 수 있어야 된다. 괜히 험한 데다 뻘짓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힘을 합쳐서 그 적과 싸워 나가야 된다. 저는 저의 생각입니다. 음. 그렇지. 사실 그 약간 뭐랄까 좀 나도 정확히 잘 모르긴 하지만 뭐 정신 분석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대부분의 그 그렇다고 하잖아. 개인이 원하는 대상, 욕망하는 대상이 끊임없이 바뀐다라고 하잖아.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것은 내가 욕망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보통은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그 대상만을 바라보고 그 대상에 집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 그 대상을 뭐 비단 그러니까 누군가를 적으로 삼는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정확히 못 바라보고 있는 거지. 음. 누군가 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적으로 삼으로 인해서 나를 확인하는 거잖아. 저 남자 때문에 그래, 여자 때문에 그래, 기성세례 때문에 그래 라고 하면서 나를 확인을 하는데 그런데 그 대상은 계속 바뀔 거란 말이야. 혐오하는 사람은 계속 혐오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 혐오하는 그 감정은 바뀌지 않고 혐오하는 대상만이 계속 바뀌겠지. 그러니까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혐오하고 있다라는 것 또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잘못된 담론 속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 나는 그게 거기에 좀 포커스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항상 생각할 때 나 아까 전에 살짝 하기도 했었지만 난 이런 생각 남자 여자 나누고 막 이런 생각들을 나는 사회가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사실. 우리는 모르고 있었잖아. 너무 잘 살고 있었고 그냥 여자 예쁘면 좋아했고 좋아해서 막 들이도 대보고 짝사랑도 해보고 원래 이런 게 그거였잖아. 근데 애초부터 이게 개인적으로 저번에 대원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번식에 대한 활동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들 이 사실 잘못된 거는 아니잖아. 물론 도덕은 지켜야 되지만.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막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막 남자는 우리를 막 성적으로 본다. 막 남성들은 막 여성들은 뭐 막 배부른 소리 한다. 군대도 안 가면서. 나누기 시작한 게 난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나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그 한순간에 그 한순간을 무마하고 그 한순간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이런 말을 막 뱉다 보니까 그게 지금 우리 세대까지 이어져 갖고 갈등이 이어져 온다고 생각을 해 나는. 이해가 되나? 말을 너무 장황하게 했다. 예. 아니, 난 어떻게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나타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도 물론 모든 나라가 그랬겠지만 우리나라에 한해서 얘기했었을 때 계속해서 그러니까 적과 동지라고 하지. 적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있었다라는 것 같아요. 음. 처음에 국가가 만들어졌을 때 뭐 레드 컴플렉스, 반공을 이야기했었고 어떤 반공을 적으로 삼았던 시기가 굉장히 길게 있었고 그리고 뭐 사실 되게 작고 사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7080의 청년 문화는 기성세대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뭐 몇 가지들의 혐오의 정서들 뭐 반중, 반일, 반미 그리고 현대 우리가 지금 나고 자랐었을 때는 성별 갈등 그러니까 국가를 지키기 위한 어떤 국가 체제를 위한 그
혐오, 국가 체제를 위한 적을 만들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안에서의 적이 만들어졌다. 남녀라는, 그리고 기성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젊은 세대라는 그런 차이, 그런 어떤 그 내부적인 갈등이 만들어진 계보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숭배에서 강간까지라는 책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여성을 그 숭배에서부터 그 뮤즈로서 대하다가 그 레이프로서까지 가게 되었는가, 어떻게 대상화가 되었는가에 대한 책에 대한 내용이에요. 물론 페미니즘에 대한 어, 이론서이기 때문에 여성의 편에서 그걸 많이 얘기하긴 해요. 그 책에 대해서 봤을 때 여성이 대상화되고 있다는 거가 분명 기분 나쁠 수 있죠. 하지만 여성이 그 대상화가 됨으로써 남성의 욕구가 발현되는 게 어쩔 수 없는 호르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자연스러운 거를 미디어로 가져왔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그 대상화되는 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성적인 대상화가 되는 게 아니라 욕망이 대상화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남성은 그 욕망에 따라서 그 여성에게 구애를 하는 것이고 모든 동물들이 그렇죠. 하지만 미디어로 넘어왔을 때 이게 다른 의미예요. 욕망이 대상화되는 게 아니라 성이 대상화돼 버려요. 남자의 배설을 위한 그 어떤 기표가 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이 미디어를 통해서 남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여성들이 봤을 때는 자신이 남성을 위한 배설 도구로서밖에 안 보인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미디어가 만들어낸 그 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욕망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말로 어떤 사랑을 해주고 싶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꾸미고 자신을 아름답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가 자체가 저는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 성적인 대상화는 그러니까 여성이 느꼈을 때는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다. 그리고 문제가 맞다라고 전 좀 변호를 좀 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동의합니다. 우리 인문학의 취지에 맞게 반대 입장에 선다면은 여성의 어떤 성적 대상화를 막을 수 있을까? 회의적입니다. 인류가 아무튼 그 성매매 역사가 굉장히 길듯이 어떻게 보면은 성적 대상화도 그 성매매의 일종이죠. 예. 그거를 과연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막지 근데 못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할까? 예, 이런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멈춰질까요? 전 멈춰지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단순히 여성만의 대상화만 아니라고 봐요. 남성들도 대상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아이돌 문화 한번 봐보죠. 아이돌 문화 같은 경우에는 그 남성 아이돌로 했을 때 보통 여성 팬들에 대한 남성 아이돌 팬들이 더 많으니까 그들의 사생활이나 어떤 그들에 대한 뭐 신체적인 어떤 거, 외모적인 어떤 것들 다 대상화시켜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땐 저는 여기에 대한 남성에 대한 성적인 대상화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여성에 대한 그 성적 대상화는 그 전부터 굉장히 오래돼 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역사적으로 느꼈던 그 뿌리에 대한 대상화에 대한 분노, 그다음에 자신이 남성의 배설 욕구로서 쓴다는 어떤 불안함, 이 계속적으로 발현이 됐던 게 계속 쌓여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디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남성까지 대상화를 시키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돈만 되고 스펙타클을 이용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든 사용할 수 있다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단 이건 여성을 대상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를 어떤 성적인 대상화를 만들고 있고 어떤 배설의 욕구로서 만들어내는 그냥 소모품 정도로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성이 숭배에서 강간까지 어떤 대상화되는 어떤 서사 역사 계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뭐 남자 또한 마찬가지겠죠. 남자 또한 어떤 여성
여성 독자에게 독자라고 표현할게요. 독자에게 어떤 성적 대상화가 되는 방법이 남자와 여자가 다를 거란 말이죠. 네. 저는 그 과정을 봤을 때 남자는 어떤 여성을 소비하고 여성은 어떤 남성을 소비할까? 소비? 아, 소비라는 건 좀 그렇고 좀 우러러본다 해야 되나? 아무튼 우상화한다 해야 되나? 라는 거 본다 했었을 때 그 현상을 통해서 남성의 욕망과 여성의 욕망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여성의 욕망이나 남성의 욕망이 사회적으로 과연 만들어진 것일까? 아니면은 이게 생물학적으로 주어지는 것일까? 어, 네. 그런 고찰에 다다르는 것 같네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얼마 전에 굿닥터라는 어떤 게 있는데 그 드라마가 있나 봐. 이렇게 내리면서 이렇게 쇼츠로 보는데 거기서 어떤 흑인 여성 그 환자분이 주인공 의사가 좀 지적 장애가 있는 의사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뽀뽀를 갑자기 갈겨요. 그다음에 막 되게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근데 거기서 어떤 여성도 똑같은 대사를 칩니다. "아 이게 만약 성별이 바뀌었으면 난리 나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말을 해 놓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그 신경계에 의해서 뇌에 명령과 상관없이 근육이 움직여서 뽀뽀를 한 거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해서 결국에 그냥 잘 넘어가는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진짜 반대로 한국에서 60대 오지콤 아저씨가 이렇게 환자에 있다가 간호사분이랑 해버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정말로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거죠. 남성이 그 술 취해 갖고 여성이랑 성관계를 가져요. 근데 남성이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상태로 애들한테 가서 막 나 어떤 못생긴 여자한테 막 당연히 성품화하면 안 되겠지. 못생긴 여자들한테 그 천박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 막 따먹혔다라고 얘기하는데 막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주변에 있는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20대 우 성향을 가진 남자들은 오히려 좋아 이러잖아요. 안 그래요? 다 그래요, 다. 저 남중남고 나왔습니다. 100% 이럽니다. 100%. 근데 여성이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남자랑 이렇게 술 먹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쳐봐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남자들은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물론 그게 잘못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한 게 맞아요.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관계를 했다는 게. 이게 남자 여자가 갖고 있는 기준이 너무 달라 버리니까 약간 저는 여성이 약간 더 역사적으로 좀 더 피해자 의식, 그러니까 나쁜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인 경우가 더 많았으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성욕이라는 거는 저는 선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 생각을 해보면 사회가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네.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동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좀 다른 게 욕망과 성에 대한 이걸 구분을 한 이유가 성적인 대상화는 그러니까 미디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예술 작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예전에 그 고전 작품에서 어떤 석상을 봤는데 가슴이 풍부하고 엉덩이가 큰 조각상을 만든 그림. 그다음에 중세 시대 넘어가서는 아프로디테의 탄생. 한국에서는 뭐 풍속화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그 대상들의 그 대상화를 아무렇지 않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성이 대상화됐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기존에 기득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남성이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성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인 에어 이런 사람들도 원래는 자기가 여자가 글을 쓰면은 큰일 난다는 인식이 있어서 남자 이름으로 그 글을 쓰거나 아니면은 남자 작가인 척하면서 글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모던이라는 그 시대에 넘어오면서부터 그거를 뭐랄까요? 그 여성에 대한 글이나 작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에 대한 것들을 표출하게 됐던 거죠. 그런 게 제인 에어 작품이라든가 그 자매들의 작품들이겠죠. 거기서는 여성이 남성과 사랑하는 작품을 적어내는데 그동안에 정력 결혼이라고 했던 것에 있었던 사회 구조 속에서 남녀가 연애를 해서 사랑을 한다? 라는 것 자체도 그때 당시는 굉장히 큰 성적인 대상화, 욕망화가 됐던 그런 것들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부터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고 미디어가 발달하면서부터 그 욕망에 대한 것들은 아예 잘라 버리고 그 결과물에 대한 것만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가슴 풍부한 여성에 대한 것들을 클로즈업으로 그것만 쭉 보여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근육질의 남자의 복근을 클로즈업해서 쭉 보여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역하게 만든다, 이 사회를. 그리고 그 대상화시키는 것들을 굉장히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일반 사회에서 나왔을 때 욕망의 대상화되는 것을 기분 나빠하는 이유가 자신의 성적인 대상화를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기분 나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분 자체를 인문학으로서 좀 풀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전에는 그 어떤 지금의 표현으로 얘기하는 성적인 대상화에 대한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쵸. 아,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 전형적인 포스트 모던이죠. 어, 김대범 포스트 교수님이 모던이라고 좋아하시겠군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그것에 대한 역사성을 쇠퇴해버리고 그것에 표상만 남는 걸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 표상으로서 다시금 그 독자, 대중에게, 관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그 정신 메커니즘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처음에 어떤 성적인 대상화가 나타났었을 때의 그 역사성이랄까요? 그 백그라운드의 그 의미들이 지금은 다 탈락해버렸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미국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막 그 미국 춤이라고 하면서 되게 막 섹슈얼한 춤이라던가 하는 그것이 나는 되게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중문화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그 말초적인 거에 집중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영화 같은 영화다 음악이나 뭐 막론하고 모든 대중문화는 자본과 결탁을 했었던 것 같고 문화산업의 문제인 거죠. 그렇게 결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미국 문화를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 흔히 사대주의 하면서 중국 문화 좀 별로고 미국 문화 좀 좋고 하는 식으로 좀 이해를 많이 했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그 미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 말초적인 그런 것이 자본과 굉장히 그 자본 하드 파워가 굉장히 이게 딱 잘 결탁이 돼가지고 그런 거죠. 우리는 분명히 하드 파워를 바라보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미국의 소프트 파워까지 흡수하게 되는 그런 양상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죠. 사실 중국의 하드 파워가 굉장히 강하고 만약 중국의 뭐 예를 든 겁니다. 중국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아무튼 수교를 맺어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런데 중국에는 소프트 파워가 미국보다 약하니까 그것을 우리라 대중이나 아무튼 대중이 쉽게 받아들였을까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말초적인 어떤 문화는 미국을 통해서 이 미국이 지구에 독을 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에 지구에 빡세긴 하네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 명 다 영화를 전공했잖아요. 사실 영화라는 게 인정하기 싫어도 그 포로도 때문에 아까 성과 이런 결과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셨는데 성과 그 포로도 때문에 사실 발전이 시작이 됐잖아요. 물론 기차에 도착했던 이거 숭고한 영상도 있겠지만 그거 있잖아요. 우리 그 이름이 기억 안 나. 그 대가리 바꿔보는 네. 거 네, 무슨 거 동양 찰떡 그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로부터 이제 시작했고 그 안에 포르노를 넣어서 이제 남성들이 즐겼다고 합니다. 다 같이 아시겠지만. 근데 그게 페미니즘을 하시는 우리 변재량 교수님도 그거를 부정하진 않아요. 그걸로 인해서. 왜요? 진짜여서요? 그걸 찾아봤어요?
아니 이름 얘기하셔 가지고. 이름 뭔데 빨리 얘기해 봐. 아니 교수님 이름 얘기하셔 가지고. 아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만 이미 알아서 사회적으로 이걸 한 번 겪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충분히 이제 사람들의 대중의 그 수준이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저 준범 씨랑 항상 얘기하는 건데 예전에는 길 가다가 다리 걸려 넘어지는 것만 봐도 깔깔 웃었던 게 이제 우리 윗세대인데 우리 윗윗세대였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걸로 절대 웃지 않잖아요. 유튜브에서 그런 거 보고. 그쵸? 수준도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그거를 아까 그 하성민 씨가 말했던 그 두 가지를 분리를 못해서 구별하지 못해서 욕망과 성적인 거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도 옳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번 겪어왔던 역사잖아요. 배웠고 그 사람들은 그때 그게 잘못된지 몰랐고 대상화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역사조차도 부정하지 못할 그냥 하나의 우리의 그 파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파는 하준범 씨. 아이 뭐 까지 얘기를 해. 아 이거는 녹화가 안 되는 거였어요? 아 영상은 아 녹화가 나 안 된다. 처음 알았네. 나 그럼 나도 이렇게 숭고하게 안 앉아 있었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추레하게 있는 거 아니야. 뭐 뭘 얘기하신 거죠? 다시 요약해 줄 수 있는 거. 귀를 파니까 못 알아듣죠. 더 잘 그래서 들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영상 얘기도 나왔고 아까 전에 막 이런 얘기도 나와서 난 생각하는 건데 미디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적인 것에 대한 더 나쁜 쪽으로 부추긴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미디어로 그런 거가 잘못됐다는 걸 사람들한테 깨닫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수준이 더 책으로 보던 것들을 영상으로 사람들이 재밌게 접하다 보니까 거짓 정보도 많고 근데 그만큼 좋은 정보도 많이 얻어갖고 사람들이 다 그만큼 우리의 하나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역사잖아요. 그 포르노가 자체가 그냥 대상화잖아요. 대상화의 끝판왕. 저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우리 역사고 하나의 조각이었다. 이제는 안 그러면 된다.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네요. 저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얘기했다시피 뭐요? 어떤 성적인 네. 대상화라든가 그 아 뭐 욕망의 발현이라든지 뭐 야한 것들을 소비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모습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그런 것들 즐기는 사람들의 어떤 무의식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포르노그래피와 관련해서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뭐 진짜 뭐 1880 몇 년도 3년인가 5년인가 그때쯤에 이제 키네토스코프 나오면서 어떤 포르노가 이제 많았다라고 하는데 혼자 보기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또 알아야 되는 것이 그 예전에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1920년대쯤까지인가 뭐 그 영화관에 남자 관객이 많았어 가지고 그 포르노그래피를 그 영화관 대기실에서 이렇게 틀었다고 해요. 그래서 영화를 보기 전에 우리 광고 보듯이 포르노를 봤다고 대기실에서 그런 글을 한번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표현에 있어서 해방들은 굉장히 나는 좋게 봐요. 네, 난 좋게 보는데 네, 근데 미디어 리터러시가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걸 통해서 이게 뭐라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학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뭐 그러니까 뭐 우리는 사실 호랑이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호랑이가 무엇인지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호랑이라는 그 단어, 기표를 통해서 호랑이를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성적인 것으로 단어로서, 표상으로서, 영상으로서, 포르노로서 알고 있고 실제 내가 경험하고 의미하는
그것으로서의 그 부재가 있다 보니까 그것의 간극에서 문제가 나타난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상과 기표, 대상이 포르노가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저도 동감을 좀 하고요. 어쨌든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포르노그래피나 에로티즘을 좀 구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신미주의라고 하죠. 우리가 아프로디테의 탄생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거기서 어떤 성적인 욕망을 느끼지 않는단 말이죠. 그 자체로서의 여성의 아름다움, 그리고 진짜 미적인 감각의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가장 신미적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인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가운데 여성을 보여줌으로써,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거기 나오는 가슴과 어떤 성기에만 매몰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더 눈에 잘 띄긴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학습된 걸로서도 그게 가장 먼저 눈이 가죠. 우리는 뭐 번식을 위한 뭐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닌 척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어 이거는 단순히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의무 교육을 받는 그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적으로 이거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과 신미주의와 에로티즘을 좀 아 에로토지 에로 에로티즘과 그다음에 포르노그래피를 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기르면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일단 저희 세대는 물 건너간 것 같고 다음 세대에서 그런 교육을 하면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 아프로디테의 그림을 봤었을 때 성기에 눈이 가는 것은 본능적이죠. 어쩔 수 없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게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뭐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뭐 아프로디테의 그 그림, 그러니까 그 이미지, 여성의 그 이미지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렇다. 네.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매체는 계속해서 반복을 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게 되면은 내가 그거를 진짜로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 많은 이미지들은 반복이고, 그 많은 이미지들은 내가 믿게 되는 것이 돼 버리죠. 그래서 너무 이미지의 과잉에 우리가 와 있다. 그래서 리터러시가 더더욱 중요한, 그러니까 비판적인 수용,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인 수용이 더 중요해진 시점인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또 얘기할 볼 만한 게, 우리가 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뭐 많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도 어느 순간 기성세대가 되겠죠. 그리고 기성세대도 한때는 젊은 사람이었죠.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막 이렇듯이.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에 나오는 뭐 10대를 보았을 때 굉장히 그 쇼츠 중독에 이렇게 푹 빠져 있는데, 이 쇼츠 중독에 푹 빠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 물론 20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나를 포인팅하지 마세요. 이게 마냥 우리 기성세대가 젊은 사람들 왜 이래 하는 것처럼 마냥 혀를 끌끌 차면서 바라볼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아닐 수 있다.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신기하네요. 뭔가 되게 뭔가 이게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세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영포티를 되게 혐오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그 저는 이유를 안 합니다. 저는 안 하는데.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성민 씨? 되게 뭔가 그 이유를 확실히 압니다. 20대 확실히. 남성이기 때문에 네 20대 예. 남성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예. 영포티들은 20대 여성들과는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 하지만 20대 남성들에게는 위계질서와 상명 하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 오 일리가 있는데요? 아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인 것 같은데요? 저도 근로를 하면서 그걸 좀 느꼈기 때문에 같이 근로하는 여자애는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그냥 거기 꽃이에요. 하지만 저는 음. 거기서 막노동 뛰었습니다. 똑같이 아 돈 버는. 혼자 예. SCV에 하셨다. 그 "군대에서 창고 물자 정리해 봤지?" 하면서 거기 창고를 싹 다 정리시키더라고요. 와우. 아니 그 뭐 교직원들 바쁘다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 거기가 그리고 항상 그거 거기서 맨날 하는 농담이 그거였어요. 제 여동생 2명 있는데 자기 젊었으면은 누구한테 여기 중에서 누구 여동생 소개시켜 주고 싶냐고 얘기를 하는데 "다 꺼지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뭐 말을 좀 지금도 좀 예쁘게 하는 거지만 그냥 "아 뭘 다 그래요."라는 말 안에서 "니네 다 늙고 다 뒤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20대 남성들은 영포티를 어쩔 수 없이 좀 혐오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와 근데 여기서 만약 상대가 여성이었다면 이게 이제 또 젠더 갈등이 되는 거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20대 초반에 이 하성민 같은 사건을 겪고 나면요. 이 세상은 남성한테 너무 불리하다가 돼 버리게 되는 거예요. 뭔 느낌인지 아시죠? 근데 저는 저는 그거를 저도 많이 느꼈어요 그게. 아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 알바를 되게 많이 하고 싶은데 여성만 뽑는 데도 되게 많고 같이 뽑혀서 영화관을 갔는데 쟤는 저기서 그 콜라컵 들고 있는데 저는 옥수수 막 40kg 막 옮기고 그랬거든요. 얼음 옮기고.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게 차 다름과 할 수 있는 것에 이런 차이가 아닌 그냥 이게 남녀 차별이지라고 치부하게 되는 경향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있었고 주변에도 있었고 약간 그런 것 같네요. 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영포티가 왜 영포티가 되었나?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가 많이 틀렸다 그러면은 나는 저항 없이 받아들일게 내 틀렸다라는 것을. 당신이 영포티인가요? 그럴 수 있죠. 아 예. 얘기해 보시죠. 왜 그러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이제 하진이 얘기에서도 조금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영포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영포티가 뭐야 40살? 그러니까 뭐야 40살? 50살? 그러면 몇 년생이야? 그 사람들이 팔 년생들. 어 그분들이 그분들이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 남자에 국한되어 있지 요즘 영포티가. 그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10 대부터 20대 그리고 30 대까지 여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정확히 몰랐던 사람들이고 모르고 있는 사람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조금도 성숙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한테 권력이 주어지고 돈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깊이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음. 하진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디어를 얻었던 좀 더 디벨롭 됐던 생각이 그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여성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또 우리 어린 세대에게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음. 예. 결국에는 우리가 영포티라고 놀리는 아니 왜 놀리는 조롱하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어린 시절에 그 성별 분리에 대한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의심이 듭니다. 네. 심리가 아 궁금하네요. 둘 중에 약간 어렸을 때 내가 여자들한테 취급을 못 받아서 이제 능력이 생겼으니까 젊은 애들한테 찝쩍거려 봐야지가 더 옳은 건지 아니면 어렸을 때도 통했으니까 지금 돈도 많아진 나도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강한 건지 아니면 둘 아이 다인 전 건지. 무조건 전자 전자지, 무조건 전자. 무조건 전자였어. 무조건 삼성전자인가요? 네. 제가 네. 좀 친해진 작가 누나가 계신데 그 누나가 해 주셨던 게 있어요. "너 어리지. 그러니까 너보다 더 어린 애들도 저보다 더 어린 애도 있어. 너보다 더 어린 애 여자야 남자애들 잘 들어. 지금 내 나이 대 남성들이 결혼을 못 했다는 거는 우리 세대 때 애들이 걔를 안 만나 줘서 도태된 거다. 그러니까 그 도태된 애를 만나지 말아라. 너네는 너네 때 애들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진짜요?
근데 어. 맞는 말 충격적인데? 네. 너무 맞는 말 같다. 네. 야. 그래서 그 누나가 해안이 있다. 아 근데 맞는 말이다 어떻게 보면 사실. 왜냐면 괜찮은 사람들 다 결혼했어요. 맞아. 그때는 그 세대는 그 세대는 지금 세대랑 다르게 결혼을 많이 하던 세대니까 지금은 또 약간 결혼의 의미가 많이 바뀐 것 같아. 우리가 그때 아까 교수님 만나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에서의 결혼은 진짜 문화자본, 아비투스 같이 있는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고 애가 애를 가지고 있다? 둘 중에 하나야. 사고 쳤거나 부자거나 잘 살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 중간이 없다. 중산층의 몰락이라고도 하죠. 요즘 많이 나오는. 아무튼 근데 또 그 세대는 아니니까. 그 세대는 또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근데 극복할 생각을 해야지.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서로 누구 탓이냐 계속 누구 탓이냐 누구 탓이냐 이러다 보니까 계속 너가 잘못했다 얘가 잘못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같이 이렇게 극복하고 먼저 이렇게 뭘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오늘 뭐만 하면 저게 문제다. 결국에 문제가 아닌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 문제가 할 수 문제를 있는 낳으면. 그 영푸티는 이거 자신의 문제입니다. 누구 탓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 그거는 온전히 본인의 잘못입니다. 잘못이라 그래서 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그런 행동 거지들이 자기 이미지를 만든다는 걸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몰입을 한번 해 보면 되게 안타깝거든요. 우리는 불쌍해하면 안 되지만 F적인 관점에 봤을 때 되게 어떻게 안타깝지 않아요? 자기들은 진짜 될 줄 알고 이렇게 했던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밥을 사 줬어." 그럼 다음 날에 이제 20대 직원이 밥 사 주셨으니까 얻어먹기면 좀 그러니까 커피나 사 드려야겠다." 커피를 드려요? 그럼 뇌 속에서 벌써 이미 하와이로 신혼여행 떠난단 말이에요. 아 좀 맞아. 난 불쌍합니다. 너무 느끼는 게 요즘 사람도 그렇고 우리보다 좀 나이 많은 한 다여섯 살 한 90 년대생 90 년대생 초부터 뭐 말까지 그리고 또 현재 애들까지 그 사람과 사람이 관계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 이게 동성과 이성 간의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관계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성 간에 관계하는 법을 더 모르는 거지. 동성 간은 알지만 이성 간은 모를 수 있고. 그러니까 나는 뭐 그 문제를 생각을 하는데 우리 중고등학교 때 뭐 남고 여고 이렇게 성별 분리해 놓은 게 그게 다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아무튼 요즘 그래 요즘 사람을 이렇게 관계하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몰라 내 주변에 좀 많은 것 같아.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 야, 너는 완전히 싸면서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인싸인데 혹시 아닙니다. 이 독자 지금 들으시는 독자분들 하진 씨가 어떤 분인지 좀 설명드려도 되나요? 뭐 드려도 되죠 뭐. 저 학교 다닐 때 그 공영사학과 다닌다고 하면은 다 하진 선배 후배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졸업할 때까지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모든 사람이 하진 선배를 알았어요. 그 정도의 인싸인 사람이 털이 없어서 좀 많이 나대고 다녔는데요.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 챙기십시오 여러분. 근데 하진 선배는 좀 좋은 쪽으로의 그 인싸였어. 그거는 팩트임. 감사합니다. 좋게 봐 주셔서. 네 맞아. 워너비기도 했습니다. 저 그 아싸 언어비 좀 위험한데. 뭐 그러면은 이제 슬슬 네.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예. 저희가 마무리할 때 마지막 뭐 음. 몇 마디 던지고 그러고 마무리를 합니다. 좋습니다. 뭐 저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은 또 우리 김하진 씨랑은 또 고등학교 때부터 오랜 친구기도 하고 또 나 같은 인프피를 잘 끌어준 엔프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늘 대화하면서 굉장히 수려하게 주제가 흘러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창하죠? 끝. 네. 그래서 다양한 얘기 나온 것 같아서 재밌었고 그렇습니다. 네. 내가 좀 과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뭐 어때 뭐 어차피 개똥 철학 같은 그런 말인데 뭐 라고 할 뻔 뭐 어쩔 TV 뭐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할까요? 네, 그 좋습니다. 우리는 그 대상화가 되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성적인 대상화인지 자신의 욕망에 대한 대상화인지 그리고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서 그걸 대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자신의 욕망으로서 그 사람을 대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관을 확실하게 세우시고 미디어 리터러시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되게 뭔가 고풍적인 이런 토크쇼에 초대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항상 그냥 어떤 게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 옳고 그른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 계속 생각하다 보면 모순 덩어리들만 F다 보니까 계속 상대편을 입장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나도 이해가 가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저는 아까 처음에 주제를 던졌을 때 아, 나는 정말 힘들어서 앉아 있는 건데 누구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는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그냥 자신이 생각했을 때 50% 50%를 나눴을 때 어떤 게 더 사회의 선이고 나에게 어떤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냐라는 생각하는 곳에 조금 좀 인생의 모토를 좀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쪽에 치우쳐 갖고 다 어떤 게 옳고 그른지 알면서도 상대편의 의견이라고 이악 물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솔직히 요즘에는 특히 더. 예. 그래서 그냥 자신이 생각했을 때 어떤 게 더 맞는 건지만 조금만 더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을 나도 먼저 살아갔으면 좀 좋겠어서 이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은 게스트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굿바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마 바이.